안녕하세요. 에디터리의 책장터리 2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2월에 산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문학 월간지이고요. 2025년 2월호입니다. 원래 개간지, 문학 개간지 이런 것들을 잘 꾸준히 사보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현대문학 2월호에 에세이라고 해서 나의 이야기라는 에세이 지면이 실린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제 흥미를 끄는 작가님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김서울 작가님, 복길 작가님, 안난초 작가님, 그리고 정의원 작가님, 한소범 작가님. 그 외에도 한 거의 20명 정도 되는 에세이 작가님들이 이제 나의 이야기라고 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각자의 직업이 매우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서울 작가님은 보존학과를 나와서 박물관을 주로 주제로 글을 쓰고 계신 작가님이신데 작가님의 이제 일 이야기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고 김재현 감독님은 드라마 감독님이신데 PD님의 또 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고 벼의 시간이라고 해서 벼 연구원이신 김현정 작가님의 글들 이런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나의 이야기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게 됐고 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정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우 즐겁게 이야기해주고 계셔서 이런 잡지의 기획이 매우 재밌다. 그리고 이 중에 어쩌면 잠재적 에세이 작가님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가장 읽고 싶었던 분은 한소범 기자님이세요. 그 한국일보 문학 기자님이셨다가 지금은 또 다른 분야에서 기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한소범 기자님이 쓰신 글의 제목은 밤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용기입니다. 기자로서 본인이 준비한 어떤 시간이 짧고 그리고 나서 기자님이 되셨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 해서 밤마다 엄청 책을 많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떤 문학 기자로서의 소양과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한 시간들을 또 열심히 지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4년 남짓의 낮과 밤이 오로지 읽는 일에 쓰였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책과 나 둘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버겁기만 했냐고 하면 실은 그렇지 않았다. 세상에 책과 나 단둘이 남겨진 것 같은 고요한 밤. 이 책이 나에게 작은 이의 한쪽을 나눠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 문장 앞에서 오래 머무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 찰나에 잠시나마 이 불가해한 세상이 이해될 것 같고 나는 깨우친 사람이 된 것 같은 황홀한 착각에 빠진다.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실, 비탄, 고통에 대한 이해 역시 책의 도움을 빌려서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착각. 물론 책장을 덮고 나면 나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돌아왔지만 최소한 무언가 알려고 했다는 노력 하나는 남았다. 그 노력의 잔해들이 나를 내일로 다시 내일로 밀어주었다. 읽는 일은 이를테면 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대한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길잡이였다. 세상의 많은 일 앞에서 나는 매번 새롭게 무지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면 작은 용기가 샘솟았다. 세상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품을 용기가 라고 적어두시고 제목이 그래서 밤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용기. 너무 좋죠. 네. 개간지 같은 경우에는 정기 구독을 하지 않으면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살 때는 정기 구독을 해야만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이렇게 당월, 당분기에 있는 책을 한 권씩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꿀팁이라면 꿀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대전에 있는 한쪽 가게에서 산 이다의 자연관찰 일기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최근에 탐조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탐조를 한 다음부터 이제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저거 박새야. 저거 직박구리야. 라고 이제 좀 알아보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 그 재미에 빠졌는데 그 새 도감류를 이제 책을 살까 하는데 탐조 다니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책은 이미 절판이 되어서 웃돈 주고 중고가로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뒤로 미뤄두고 그나마 트위터에서 가장 핫한 이다의 자연관찰일기를 이번 기회에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이렇게 깃털을 주운 페이지도 있고 이 표지부터 제가 아까 이야기한 직박구리 표지도 있고 그 다음에 흰뺨 검둥오리, 오색 딱따구리, 그리고 각종 나무들, 그리고 까치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12달에 내가 무엇을 관찰했는지 그것이 이제 달마다 그림과 함께 텍스트로 이렇게 있는 책입니다. 이제 2월이니까 봄이 오면 또 얼마나 새들이 지저귀일까요? 그리고 초록 잎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즐겁게 산책하기 위한 어떤 도움으로서 이 자연 관찰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알라딘 북펀딩에서 주문한 12띠 생일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차은정 작가님이라고 그림책은 이제 너에겐 정말 커다란 의자야 라고 이제 한 권의 책을 내신 분이었고 이번에 두 번째 작가님의 책이 나와서 또 제가 좋아하는 나무의 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12띠에 관한 그 동물들이 각자 자신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동물마다의 에피소드가 총 12개 있는 그런 귀여운 그림책이고요. 그림책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컷이 조금 만화 같은 느낌으로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저의 그 사랑스러운 두 조카가 오는 4월에 만나면 같이 읽으려고 이제 준비를 해두었고, 저의 띠 G이만 읽었거든요. 맨 앞에 나와 있었어요. 저희 아시죠? 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네, 그 중에 그 꼬마쥐가 이제 생일에 아침에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내 생일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들 전혀 꼬마쥐의 생일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망감에 하루를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런 귀여운 에피소드들이 가득한 12띠 동물들의 12가지 생일 이야기 그림책을 또 이렇게 귀엽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시작을 해서 5급으로 이제 공무원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2023년에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작년 2024년 동안 1년 내내 이 책에 지필을 매달렸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지금 현재 어떤 시국과 맞물려서 제목이 매우 와닿는다. 그리고 띠지에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그 무의미한 일을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라고 이제 딱 뭔가 폭로하는 그런 책이라고 해서 되게 좀 흥미를 끌었다가 지난 설 연휴 때 유튜브 모든 채널에 거의 작가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의 유튜브를 보고 이 책을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너무 흡입력 있게 쑥쑥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 보고 알라딘에서도 책을 주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플래그를 붙이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따가 추천책으로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은 김혜진 소설가님의 불과 나의 자서전이라고 해서 판형과 이 그림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문학에서 나오는 핀 시리즈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특징은 이렇게 표지 그림을 한 장의 이제 엽서로 어떤 작품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렇게 트리밍해서 쓴 표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엽서가 한 장 들어있고 여기에 이 표지 작업을 하신 아티스트 소개까지 있는 엽서가 늘 이렇게 껴 있습니다. 저는 김혜진 작가님이 어비라는 소설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역 그리고 딸에 대하여 9번의 1 이렇게 읽다고 이제 여기엔 나와 있는데 이 소설들을 다 따라 읽고 또 작가님을 딸에 대하여 북토크로 또 한 번 뵌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김혜진 작가님이 그리는 그 소설 속의 이야기들이 조금 주인공들하고 저하고 좀 감흥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좋아하는데 제가 읽지 않았던 2020년에 나왔던 소설이 있어서 이 책을 이제 읽어야겠다라고 해서 불과 나의 자서전을 구입했습니다.
일단은 이 책이 좀 그 재개발되는 동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정도만 보았고,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또 기대되는 따뜻함을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희망으로 네, 책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책은 하루의 책상이라는 산문집인데요. 이 하루의 책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분이 쓴 산문집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다가 지금은 매일매일 읽고 기록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이 책상이라는 것이 진짜로 하루님이 어떻게 글을 쓰고 또 기록해오고 독서일기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이 책은 그 한쪽 가게 나경님의 추천을 받은 책이었는데, 이 책이 또 보여서 이번에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요 판형과 요 어떤 잡히는 이 느낌, 코팅 안 한 종이거든요. 이 또 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달 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책도 참 예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좀 기록을 하자라는 어떤 다짐의 의미도 있는데,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기록하는 건 그 세계를 더 깊고 넓게 만드는 일. 그래서 착실한 기록을 다짐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나랑 노니까 좋지라는 귀여운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김나무 작가님을 모르는 상태로 저의 두둠치 스테이션 팟캐스트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혜인님이 책장터리를 할 때 한번 소개해 주셨던,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 책이었고, 그동안 또 읽지 못하고 있다가 제 눈에 띄는 바람에 읽어보자 하고서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원일이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남동생 원일이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또 추천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에디터리 책장터리 2월 추천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팟캐스트 두둠치 스테이션에서도 이 사이드웨이 대표님을 모시고 이 책의 뒤에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이 책이 여러분 진짜 반응이 뜨겁습니다. 벌써 한 달 만에 12,000부의 출고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정신없이 6쇄까지도 달려온 책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무원 하면 들리는 뉴스들이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 사회에 기껏 열심히 시험을 보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이게 약간 세대 간의 문제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10년간 5급 공무원에서 출발하셔서 이제 그 현직에 있던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무능과 이 무기력함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10년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작가님도 어떤 늪에 빠지는 위기감에 좀 탈출을 한 그런 이야기이고, 그동안 그래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 공직사회가 보통 책임 소재에 너무 민감한, 그래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주 나옵니다. 서로 상급자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여 언제든 내가 시키지 않았다고 발뺌할 준비를 하고, 하급자는 잘못을 위의 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남기는데 열성이다. 상황이 이런데 정책이 잘 돌아가는 일 없다. 한마디로 공직사회는 끊임없는 면피의 세계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저는 이 책이 매우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는 그 보고서 문화, 그러니까 깔끔한 문서 작성이 개인의 어떤 역량에 큰 높이 사는 그런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깔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서 정말 독서율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보고서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현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각 찾아보고, 그중에 가장 해결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한다거나
혹은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공무원 사회에서 작성하는 보고서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뭔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독서율 하락의 원인은 이것인 거다라고 해서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원인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보고서 작성을 한다는 이야기도 꽤 충격적이었고, 보고서들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보고서의 내용은 점점 짧아지고 단축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관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10을 알면 과장은 5를 알고 국장은 1을 알며 장차관은 1도 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문제를 얇게 파악하는 습성에 길들면 사실 실무하는 사무관 자체도 자신의 업무이지만 10이 아니라 5, 5도 모르는 채로 국가의 정책이 굴러가게 된다. 그리고 또 공직사회가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라는 것도 있는데, 온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업무 시간 외에도 의사분들이 주로 응급 상황일 때 항상 그 연락을 켜두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도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언제든 연락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도 너무 지금 이 시대에 그럴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게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의응답을 하기 위한 자리에 자신의 부서의 어떤 장차관이나 누군가가 이제 보고하러 가야 할 때,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질의서를 미리 밤새 새벽까지 막 받아서 전달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고, 또 한 가지의 이제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보좌 문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업무를 중요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그 고위 관리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을 보좌하는 역할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승진에서도 더 유리하고 좀 더 조직 안에서 좀 이렇게 받들어 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더 인정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의 문화가 조직을 나온 저로서는 이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공직사회의 가짜 노동, 그리고 그 무능과 무기력함에 왜 구성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숫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넘는다는 거대한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회가 또 우리 사회를 가장 핵심적으로 굴리는 그런 조직이기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 조직이기도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이었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흡입력 있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이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여서 책과 관련한 이야기도 뒷부분에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이 뒷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내 청각장애인 동생을 그 애와 함께 성장해온 나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자신은 비장애인이고 동생은 장애인인, 그런 형제가 장애인인 그런 상황에서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의 기억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 지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또 동생하고 잠깐 같이 살았던 이야기, 가족 구성원,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 그리고 청각 장애인인 동생, 이렇게 넷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묘한 권력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랄까, 가족에게 느끼는 어떤 수많은 감정들? 근데 그것들이 좀 더 특히나 나랑 형제가 공평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족의 중심이 그 동생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야만 하는 거. 예를 들면 동생이 병원을 이제 멀리 다녔어야 했는데 어렸을 때, 그럴 때 이제 첫째인 나는 굳이 뭐 할 일도 없는데 병원을 쫓아가서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기다리고 하는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거나, 혹은 조금 더 커서는 이제 집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 그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의 약간 외로움과 어떤 견뎌야 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았던 그런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어렸을 때 그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혼자 있는 공간을 상상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엄마 아빠는 날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동생에게 많은 관심을 아무래도 갖다 보니까 그런 외로움을 이제 가지면서 또 그 마음을 자신이 느낀다는 것 자체에 또 죄책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도 자기가 좋은 어린이일지 나쁜 어린이일지 많이 고민한다 이런 이야기도 써주셨고, 그리고 혼자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상에 빠졌던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도 지금 이제 작가님이 다 커서 엄마 나이쯤 되어서 생각해 보니 엄마도 참 처음 엄마 일을 하는 것이고, 엄마로서 이제 아픈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 챙겨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한 살림에서 어떻게든 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라는 어떤 이해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김나무 작가님이 친구네 집에 이제 보살핌을 받으면서 친구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하루는 갈치조림을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갈치조림 너무 맛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엄마가 듣고는 그 이후에 종종 갈치조림을 만들어주고, 또 토요일에는 도너츠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서 키워졌다고 생각한다. 희생과 노력으로 보살핌 받은 흔적이 나에게도 분명 남아있다. 그건 토요일에 만든 도넛이나 갈치조림 같은 것이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원일이와 크고 떨어지고 나서 원일이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일이를 떠올리면 힘이 세고 엄마 아빠를 설득시킬 수 있는 어린이였다는 기억이 있다. 그러나 원일이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부터 나는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청각장애인 남동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청소년이 된 원일이가 바라는 것들이 부모님이 들어주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원일이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다 자란 원일이를 보면 어린 시절 원일이 뒤에 숨어서 원일이가 엄마 아빠를 설득해 주길 바랬던 나, 성은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이 되고서 나는 자주 원일이 편을 들었다. 나에게 다 큰 원일이 편을 드는 일은 어린 성은이의 편을 드는 것 일과도 같았다. 연약한 시절에 대해, 연약한 것들에 대해 생각할수록 연약한 것들이 서로를 돕고 싶어 하면서 조그맣게 성을 내던 모습들이 떠오르고, 그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서글픈 마음이었는지를 떠올린다. 엄마 아빠가 원일이가 어떤 주장을 하면 들어주셨던 거예요. 내가 병아리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병아리를 사오면 엄청 혼나는 일이었는데, 원일이가 옆에서 같이 키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 아빠가 받아주신 거죠. 그런 일화를 이제 소개하시면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원일이만 내 편이면 엄마 아빠까지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원일이가 이제 보통의 일반 학교가 아니라 그런 청력 장애인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형편상 그 통학을 멀리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작가님은 이제 비장애인이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을 좀 엄마 아빠의 뜻에 거슬러서도 저지르고 했던 반면에, 원일이는 그럴 수 없었던 환경들, 그런 입장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엄마 아빠를 원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를 매우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이해의 과정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써 있고요. 책의 마지막에는 이야기를 마치며 해서 작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고 얼굴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얻을 수 있다니 사람은 정말 이상하다. 다 지나가 버린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을 뿐인데 사는 일이 이제 시작된 것 같다. 좀 뭔가 마음에 울리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3살 차이 나는 동생하고 티격태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2층 침대 이 안에서도 나오거든요. 원일이와 2층 침대를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재밌게 서로 놀았었는지.
네, 그런 추억들이 형제 자매와 이제 같이 큰 사람들은 다들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그중에서도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누구나 그런 장애를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인제 약자를 어떻게 보고 혹은 내 가족을 어떻게 품어가면서 같이 살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냥 힘든 이야기 아니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의 어떤 가슴 찡한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림 에세이면서도 매우 감명 깊은 그런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2 월의 책장터리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날씨가 풀린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